AI가 결국엔 생산성의 개선에 궁극적으로는 기여를 할 것이다. 요렇게 이제 판단하는 건 분명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당장 그렇게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부터 기업, 정부까지 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이 변수, 바로 환율인데요. 금리, 무역수지, 달러 유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 하다못해 옆 나라에서 총선 이겼는지 졌는지 이것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환율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환율과 금리의 오묘한 관계. 이거 설명 제일 잘하는 분이죠.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했습니다. 아유, 얼굴이 더 작아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워낙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못 만나던 사이에 네. 케빈 워시는 차기 미국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고 네.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매파냐 비둘기냐 매둘기냐 둘기매냐 뭐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네네. 아니 이분은 그냥 12분의 1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차피 예. 1인 1표제니까 네,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일단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12분의 1 아니냐 이제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연준에서 이제 FOMC를 하면 연준 의장 포함해서 7명의 이사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5명의 그 연준 지역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요. 의장의 의지가 되게 큰 게 FOMC 하기 전에 의장이 그 워싱턴 DC 그 연준 본부내에 있는 이사들은 거기 있거든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약간의 반대가 있더라도 상당 부분을 다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중간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준 의장 의지를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반대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한 표가 그냥 12분의 1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보다 중요한 게 그럼 오케이 연준 의장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럼 케빈 워시는 어떤 사람이냐? 네. 매냐 비둘기냐? 제가 2004년부터 맡겨봤는데요. 2004년부터 맡겨봤을 때 이분이 2006년부터 11년까지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6년, 7년, 8년에는요. 그때는 미국이 자체가 원래 긴축 사이클이어서 이분이 매파다 비둘기파다 그 기억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별 존재감이 없었단 얘기죠. 그렇죠. 네. 존재감도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010년도, 11년도 이제 9년도, 10년도 넘어오면서 이슈가 좀 되는데 2009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금융위기 때 이제 경기 회복을 기대했잖아요. 근데 금융위기 때 죽어나가다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회복의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2009년도 초에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다들 뜨아했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버냉키 의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네. 이분이 2차 양적 완화를 2010년도 11월에 발표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거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이분은 매파 이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아니면 어떤 직책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의견은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지금은 많이 잊혀진 이름이지만 3년 전에 떠들썩했던 이름 중에 블라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매파의 거두다 뭐 이랬고 네. 이분이 등장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긴장했거든요. 이름도 심지어 블라드야. 예, 그렇죠. 무섭게. 제임스 블라드 그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기 2015년도에는요. 저희들이 처음 봤었을 땐 이분은 왕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왕비둘기. 예, 이분은 무슨 어떤 얘기하냐면 제로 금리에서 금리 인상하려고 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올리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참고로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시칼이라는 분이 있어요. 까시까리 또 이름도 까시까리. 그렇죠. 이분이 되게 까칠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 매파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매파적이에요. 근데 이분도 15년도, 16년도에는 왕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센트 재무장관 있잖아요. 네. 이분이 저기 이제 재무장관 되기 전에는 전 재무장관이 옐런이었어요. 바이든 행정부 밑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그렇게 장기국채 안 찍고 단기국채를 많이 찍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재무구조가 단기로 찍어내게 되면 계속 만기가 빨리 돌아오니까 재무구조가 불안하지 않냐. 장기채를 찍어야 된다. 이러면서 난리를 부렸었어요. 근데 지금 당신이 재무장관 되니까 단기채 계속 찍고 있거든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람이 매파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는 것보단 지위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평가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고 더구나 그때는 이 케빈 허시 35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56살이란 말이에요. 30대 중반이 보는 세상과 50대 중후반이 보는 세상은 많이 다르겠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생각까지 그리고 못 해봤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세상 풍파, 세상이란 그렇죠. 이런 것이구나 좀 경험도 있을 테고. 자,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성,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연준을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재무장관 팀이 압박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국채 너무 많이 찍어서 빚내서 돈 쓰고 있는데 이거 금리 빨리 안 내려가면 갚을 이자가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 조금만 내려줘도 우리 한 1조 달러 요거 확보해가지고 지금 복지 예산 다 쓸 수 있어 이런 주장하던데 네네. 그 미국 금리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그 1조 달러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새로운 신임 연준 의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답게 얘기하더라고요. 금리를 내리는 사람이다.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이 케빈 허시가 그러면 트럼프의 가신인 만큼 금리를 많이 내리지 네. 않겠냐 이제 이런 기대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아무리 케빈 허시라고 해도 금리를 마구 인하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예요. 그럼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별로 걱정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잠깐 보시죠. 지금 미국에서 어포더빌리티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감당 가능? 예, 그렇죠. 감당 가능해야 되는데 네. 감당 가능하다는 거는 사람이 자기의 소득도 봐야 되지만 물가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용 지표가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고용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지금 물가가 올라 있거든요. 특히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어포더빌리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 있는데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 때를 한번 보죠. 바이든 행정부 때를 보면은 미국의 성장이 약했는가? 괜찮았어요. 23년, 24년 나쁘지 않았고 주식시장도 엄청났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재임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에는 정권을 뺏겼잖아요. 왜 그랬냐?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요. 인플레이션의 문제예요. 서민층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바이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걱정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포더빌리티 이슈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거는 바이든 때 거라고 자기가 이거 해결하고 있는 건데 이거 바이든 때 다 받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1년째? 네, 그렇죠. 네. 이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금리를 인하했어요. 성장을 부양하려고. 근데 금리를 인하한 게 자칫 잘못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네. 그러면은 본인도 바이든 행정부 때 그 케이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올해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이게 또 중간 선거하고도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런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박연미가 생각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에 계신 분들이 생각 못할 리가 없을 그렇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케빈 해시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또 연준에 나가 있는 마이런 이사까지 네. 다들 이 기적의 논리를 설파를 하고 있어요. 네네. 미국 경제는 끄떡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네. 그리고 케빈 허시도 지금 시동 걸고 있는 근거가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경제를 부양하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도 금리 내려도 되는 상황이 조성이 된다. 네. 생산성의 향상이 물가 인상 없는 성장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뭐냐면 그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가 늘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성장하고 물가가 같이 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끔씩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 생산성 혁명을 보시면 제가 이 볼펜을 생산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볼펜 10개를 생산할 때 원가가 1,000원이었어요. 네. 그럼 개당 원가가 100원이었죠. 그러면 10% 마진 붙이면 110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제 분업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엄청난 기계를 하나 들여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생산할 때 1,000원 들이면 100개를 생산해요. 이야. 그럼 생산 원가가 저기 10원이 되는 거거든요. 개당. 그럼 제가 이거 10원짜리를 팔 때 110원에 팔면 마진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20원에 팔아도 더블 마진이에요. 그래서 20원에 팔아요. 그럼 저는 마진이 늘어나죠. 근데 가격은 싸졌잖아요. 네. 100원에서 110원에서 20원으로. 그러면 물가는 싸졌고 마진이 늘어나니까
공장은 설비 투자를 늘리겠죠. 왜냐하면 20원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렇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벽돌폰이 있었잖아요. 아, 이게 몇백만 원 했대요. 그렇죠. 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 했어요. 했나요? 예. 네. 그럼 누가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조그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10만 원 이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살 수가 있게 되죠.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나면은요. 가격이 싸져요.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성장의 저변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공장이 생겨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결국엔 탄탄한 성장이 나오죠. 탄탄한 성장과 함께 물가가 안정이 돼요. 네. 이게 이제 생산성의 혁명이고요. 이 인터넷 혁명 당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지금의 AI 혁명이 이것과 만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가신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맞아요. 얘기고 네. 지금이 그때다. 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를 봐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경제학자들의 60%가 이걸 반대하고 있다고. 이게 저도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AI가 결국엔 생산성의 개선에 궁극적으로는 기여를 할 것이다. 요렇게 이제 판단하는 건 물론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당장 그렇게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시차를 두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네. 이게 산업 곳곳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생산성 개선을 자극한다. 요건 오케이가 될 수 있죠. 근데 당장 올해 내년부터 생산성을 엄청 올려준다? 이거는 이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네. 성급한 판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만을 보면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AI가 생산성 개선에 기여를 하고 이게 실물 경제의 성장의 향상과 물가의 안정을 동반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가는 절차가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의 방향성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달리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달러 네네. 인덱스는 보니까 96 정도? 네네. 97에서 96 왔다 갔다 하는 건데 1년 사이 시계열로 보면 한 109까지 갔다가 네네. 96까지 왔으니까 네네. 약달러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금리 빨리 안 내린다고 하면은 또 보합이거나 강달러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했지만 네네. 유로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네. 유로가 또 엄청 강세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좋아하냐 약세를 좋아하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럼 이게 약세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달러가 강하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작년 7월에 얘기해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정리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위크 달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위커 달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서 보니까 위크 달러는 달러가 약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옛날에 저도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달러가 약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약해지냐면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약해져요. 오케이. 근데 환율이 왜 어렵냐면 쌍방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라서 그래요. 맞아요. 미국 경제가 약한데 다른 나라 경제가 더 약하잖아요. 그럼 달러는 세져요. 그러네요. 예, 하나 더. 미국 경제가 강해요. 다른 나라 경제가 더 강하잖아요. 그럼 달러는 약해져요. 아, 예. 지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위커 달러잖아요. 그거는 무엇보다 약한 거죠. 누구보다 약하냐면 유럽보다 약한 성장이에요. 자, 미국 경제 나쁘냐? 안 나빠요. 미국 경제 나쁘지 않으니까 미국 경제 성장하니까 달러 강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럽이 만약에 성장이 더 부스팅업이 돼서 유럽이 더 강하면 그러면 딱 강한 미국보다 더 강한 유럽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유로 대비 약세를 보여요. 네. 참고로 관세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유로존에서는요. 작년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성장 부양을 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재정 지출을 늘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특히 독일이 많이 늘렸어요. 방위비로. 맞아요. 구두쇠들이요. 이분들이 구두쇠들이 결국엔 돈을 썼잖아요. 헌법까지 개정. 예, 그렇죠. 네. 이번에 이렇게 돈을 쓰게 되면 시장에서는 유로존으로 성장의 모멘텀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기니까 유럽이 작년 3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 지금의 달러가 망가져서 약해졌다. 그러면 대부분의 통화 대비해서 약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달러는 특정 성장하는 국가보다 약한 거죠. 달러 인덱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로입니다. 그러네요. 6개 바스켓에 네, 그렇죠. 들어있는 거 보니까 유럽이 절대 다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확 됐어요. 제가 180이 좀 안 되잖아요, 키가. 예. 근데 저희 그 고향집에 가면은 제가 거의 배구 선수급 최장신이거든요. 스머프 마을이라. 네네. 하지만 또 서울에 오면은 그렇게 소름 끼치게 큰 키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네네. 싶은데 자, 엔화하고 원화의 관계도 요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에 그냥 얼핏 생각하기로는 재정 확대에
미국에 힘이 붙으면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니까 N값은 떨어지고 N달러 환율은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 연동된다고 하는 원화값 떨어지고 네. 원달러 환율 올라가겠지 했는데 현재 상황은 반대예요. 네네. 요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게 스케줄드 이벤트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네. 정해져 있는 날짜가 박혀져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럼 날짜가 박혀져 있는 이벤트에서는 시장에 예상이 들어가줘요. 이제 다카이치가 이제 저기 중의원을 해산한 직후에 야 그러면 이거 만약에 중의원 해산 이후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면 다카이치의 여자배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엔약세가 세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다카이치가 중의원을 해산한 이후부터 엔화가 꽤 많이 약세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는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2월 9일 날 일요일이었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자마자 뭐 다카이치 뭐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있는 관료들이 나서 가지고요. 이 환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일본의 재무상도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재무상 밑에 있는 차관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관방장관도 나서서요.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엔약세 추가로 가는 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기 재무상은요. 이 좀 보다 좀 독특한 얘기까지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환율 협정, 이 환율 개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환율 개입을 할 때 환율이라는 건 달러 엔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일본만 개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조해서 개입하잖아요. 미국이 우리 개입하는 거 지금 오케이 한 그렇죠. 상황이야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레이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레이트 체크가 뭐냐면 지금 엔화가 얼마 정도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 이제 윗분이 물어보시면 왜 물어보지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물어보면 얼마에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왜 물어보지 이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 레이트 체크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미국도요 지금 엔화의 약세가 불편해요. 엔 약세가 진행이 되면 일본 내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거든요. 그 일본이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같이 끌어올려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얘기하잖아요. 1조 달러. 여기에는 파월 의장도 기여한 게 있지만 일본의 이 엔약세 정책도 그렇죠. 여기에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한테 기준금리 인상해서 빨리 인플레이션 제압하라고 그게 기준금리 인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엔 강세 요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엔 약세에 대해서 경계하는 심리가 있고 미국에서도 이걸 바라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레벨의 높아진 엔화 환율이었으면은 여기서 되려 눌리는 모습들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좀 안 좋았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미국 경제의 성장도나 우려를 만들면서요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 동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게 되니까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반대편에서는 강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최근 엔 강세를 설명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환율 관련 발언을 보면 내가 봄 지나고 나면은 대략 1,400원 선에 수렴할 것 같다. 네. 그 안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본 총선 이후에 엔화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거기까지 한 5, 6월 되면은 1,400원 선까지 간다. 우리 이런 예상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꾸준히 이어진다라면 지금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그럴 가능성도 열어놔야죠. 왜냐하면 네. 지금 원화가 엔화하고 연동되는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요인별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뭘까? 1번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처럼 엔화 강세예요. 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작년도에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1230억 달러면. 맞아요. 그리고 1월 달 수출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달러가 유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은 풍부해요. 사람들이 달러는 많이 갖고 있는데 안 팔 뿐이에요. 달러 유동성은 풍부한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정부의 강한 환율 방어 의지 그렇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시장이 이 레토릭이 먹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를 막아준다는 얘기는 달러 사봤자 먹을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달러를 안 쳐다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의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이 여기 있잖아요.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해외 투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달러가 더 세질 거야. 네. 이 관성이 존재하죠. 이 관성은 달러의 상승 요인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달러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박스권에서 달러가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모습들 네. 이런 거를 좀 당분간은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머리에 착 넣어두고 투자자들은 우리 대미 투자할 때나 또 일본 투자할 때나 환차익, 환차손도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투자자들은 요럴 때 그럼 시장 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에서도 먹고 주식에서도 먹고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경우는 네. 환에서도 먹고 채권 이자하고 자본 차익으로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달러가 올라가는 거 하나의 상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러의 변동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이 환율이라는 건 귀신도 모릅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쏠려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해서 접근하시는 거는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말씀해요. 해외 투자가 더 좋다. 왜? 주식에서도 먹고 환에서도 먹고. 그렇죠. 근데 이 환이요 생각보다 주춤한 가능성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환율을 갖다가 단순히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적어도 변동성이 되게 높은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경계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대미 투자보다는 국내장이 올해는 조금 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투자다. 요렇게 좀 믿어봐도 돼요? 제가 뭐 이제 주식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작년에도 우리가 느끼셨지만 결국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다가 국장을 비워놨다가 이게 빈집털이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빈집털이를 좀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저도 한 5년 전부터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부 다 달러를 갖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달러가 없으면 달러의 비중도 일부 늘려야 된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어떻게까지 가냐면 지금은 달러만 가지려는 생각들도 가지게 돼요. 우리 예. 골고루 갖고 있어야 네,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장의 네. 자산을 좀 변동성이 높을 때는 넓게 펼쳐놓고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투자도 편식하지 말자 이런 교훈이군요.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